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네.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 아나운서님 인감도장 있으세요? 있죠. 아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 네. 학교에서 이제 졸업 선물로 도장을 줬는데 그걸 계속 쓰고 있어요. 인감 등록하셨어요? 네네. 보통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이렇게 인감도장 많이 쓰시죠? 필요하죠. 인감도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주로 재산상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의 의사로 의사표시를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찍어요. 네. 다른 사람이 도장을 위조할 수 있으니까 내 도장을 관청에다가 이렇게 대조용으로 등록을 보관하는 해야죠. 거죠. 그쵸. 등록하고 내 도장이 위조되지 않았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인감증명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인감의 신청 또 인감 변경할 수도 있죠. 네. 말소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인감 대장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인감 이게 도장 쾅쾅쾅 찍는 문화가 사실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냥 영미권에서는 서명으로 하죠. 계약서에 서명을 가지고 인감도장 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감증명서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요거 운영하고 들어봤어요. 있긴 한데 네. 실무상 여전히 다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좀 합니다. 웬만하면 또 그게 익숙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 오변이 네. 이 상속 전문 변호사니까 이쪽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오빠가 네. 자 형제들 불러놓고 인감도장 싹 갖고 오라 이런 거예요. 어. 인감증명 싹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믿고 줬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재산이 다 큰오빠 명의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돌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진짜 많고요. 내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줬는데 네. 이거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달라고 한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좀 심각하죠. 상대방이 그 도장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진짜 어떡해요? 할 말 없다. 네, 그 그건 사람은 그쪽에 할 말 때문에 없다. 실제 그래요. 왜냐면 그래요? 믿는 가족이 더 무서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카한테 정리할 테니까 인감도장 달라고 하면은 조카들이 안 주기 어렵거든요. 그쵸. 또 뭐 모르니까 네, 어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건네줬다는 거는요. 네. 그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어떤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줬다는 것과 사실상 같아요. 도장 하나가 그 역할이 되게 크네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민사법원 판사 입에서 들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감을 함부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만일 장남이 상속인들 동생들한테 싹 인감을 걷었어요. 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네. 상속재산을 다 장남이 가지는 것으로. 그래서 쿵쿵쿵쿵쿵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해가지고 하면은 완벽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돼요. 네. 이대로 등기소 가져가면 상속등기가 그냥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분할서에 다른 상속인들 인감도장 다 찍혀있고 인감증명서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 돌릴 수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감을 준 상속인들이 내 뜻이 그게 아니었네, 장남이 날 그렇겠죠. 속였네 이렇게 이제 소송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구제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상대방이 요구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달라고 하는지 이거 녹취나 뭐 문자에서 남긴 거 있냐? 그러면 하나같이 없죠. 그냥 구두로 얘기해가지고 모여서 얘기해가지고 그냥 믿고 줬어 이래요. 그럼 그냥 한숨만 넣으면 이런 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인감 도용했다고 소송을 시작해도 네. 유감스럽지만은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못 이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승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인감 도장 걷어갈 때 다 얘네들 지금 딴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겠죠.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그 예로 돌아가 보면 장남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네.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속 등기는 등기 원인이 적법하다는 법률상 추정을 받습니다. 이를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아. 매우 강력한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를 다른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돼요. 아 근데 어렵잖아요. 네, 또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사소송법적 얘기가 나오는데 만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찍힌 도장이 다른 형제들 도장을 맞겠죠. 그렇죠. 그 도장 걷어서 찍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찍힌 도장이 네 도장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형제들의 의사로 날일행위, 도장을 찍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추정돼요. 이것을 인형의 진정성립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도장이 찍혀 있으면 네 의사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이 너다. 네, 네 도장 맞지? 응, 너 거잖아. 찍혔네? 그럼 네가 찍은 거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인형의 성립이 추정되면은 이 네. 문서는 적법하게 진정 성립했다.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단의 추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이 네. 도장을 직접 찍지 않았다는 건 장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장남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서 도장을 찍었다는 걸 장남이 입증하긴 해야 해요. 형제 중에 일부가요 장남 편 들잖아요. 그럼 네. 끝난 거예요 게임. 아. 예를 들어 5명 중에 1명이 장남한테 봉급받아요.
장남의 의사에 반하는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아니 그때 형 누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거 맞다고 내가 옆에서 다 들었다고 이렇게 진술해버린다고 해봐요. 세 명은 그런 협의 없다고 하는데 한 명 내 옆에서 봤다니까요 이래버리면 법원에서 이거 너희들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거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실제로 장남이 인감을 도용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로 멀쩡히 다 해놓고 나중에 땅값 오르니까 딴소리하는 상속들이 생겨요. 그런 케이스도 많겠다. 네,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성이 모두 있으니까 네. 법원에서는 증거 있는 쪽에 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실제로 제가 한 소송에서는 진짜 다 했어요. 협의를. 근데 나중에 땅값 오르고 이게 나눠달라고 하다가 아니 왜 내 재산을 왜 나눠주냐 하면서 형제들끼리 싸움 있으니까 또 장남도 안 나눠주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인감 도용했네 이렇게 내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입증이 안 되는 거죠. 증거도 없고 이 진실게임에서 원고들이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이 되게 어려운 소송이에요. 네. 결론을 정리해드립니다. 여기서 네. 첫째,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는요 하늘에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신체 포기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건네줘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인감을 맡기고 해외에 갈 그쵸, 거나 그럴 수도 또. 있잖아요.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왜 달라고 하는지를 반드시 증빙을 남기셔야 돼요. 통화 녹취든 카카오톡 메시지든 반드시 네. 그 증빙을 남겨서 요목적으로 쓰는 걸로 내가 인감을 줬다라는 걸 나중에 소송에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인감을 줘놓고는 왜 인감 안 돌려주느냐 그거 어떻게 소송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인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가서? 그럴 경우에는 인감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이제 인감을 주기가 뭐하다면은 보상금 받아야 되는데 인감 도장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서의 내용에 내가 도장을 찍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예가 뭐 예를 들어서 삼촌이 보상금 받아야 되니까 네 인감 필요하다 이러면은 그러면 삼촌한테 먼저 그 보상금 신청서에 삼촌 도장 먼저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도 내용 확인하고 읽고? 제 도장 찍어서 삼촌한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제가 이 인감 도장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대부분 도장에는 뭐 검은색 도장이면 하얗게 표시 하나 돼 있어요. 보통 도장 찍으실 때 도장을 거꾸로 찍는 건 좀 뭐하니까 네네. 방향을 제대로 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 표시가 왜 있느냐라고 하면 그 도장을 돌리는 순간에도 마지막에 이거 찍지 말지 고민해라. 그런 깊은 뜻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네요. 인감은 의사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마지막에 인감 찍으실 때 한번 이 집을 사는 게 맞는가, 보증하는 게 맞는가. 아니 그냥 우리 지문 찍으면 안 되나? 지문일 경우는 이 사람 네. 지분이 이 사람 건지 매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매번 경찰청에 그 지문 조회할 수도 없고. 맞네. 인감도장 오늘 가가지고 당장 오늘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본인 인감도장 어디에 있는지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인감도장 찍는 순간 그 책임감은 본인한테 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